매출이 또 성장, 점프하는 좀 구간이 있으셨을 텐데 어떨 때 확 좀 점프한다고 느끼셨어요?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희도 그래서 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패키지를 또 개발하기도 하고 그 이후로 좀 매출이 작년 대비 한 20-30%는 확실히 오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마쌤. 나는 거제도에서 시방리와 짹짹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송규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거제도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네네. 만나서 인터뷰하면 제일 좋은데 줌터뷰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네.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작은 그 소규모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하다가 어, 좀 매력을 느끼게 됐고요. 코로나 시국에서도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좋은 인연들이 되어서 카페를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이름의 뜻을 여쭤보고 아, 싶어요.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네네. 뜻을 생각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요 동네 이름이 시방리거든요. 장목면 시방리. 그래서 처음에 시방리 카페를 할까라고 장난스럽게 던졌는데 다른 후보군이 진짜 많았는데도 이거보다 더 꽂히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주위에서도 만류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일단 뇌리에 박히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거제도에서 좀 더 핫한 명소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역명 그대로 한번 사용해 봤어요. 여기는 바다 보려면 여기 좀 촌뷰거든요. 시골 뷰. 처음 갔을 때 새소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옛날 쌀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인데 예전부터 이제 새들이 찾아오는 곳이어서 짹짹거리는 소리가 좋아서 이제 짹짹커피라고 짓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쳐서 짹짹커피라고 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으로 바꿔도 되겠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이름이 변하고 있어요. 뜻이 너무너무 좋네요. 두 개 카페를 운영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두 개 카페를 다 운영을 하세요? 일단 시방리 카페의 성과가 좋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랑 점장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짹짹커피 할 때는 시방리에서 교육을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큰 시행착오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은 다 직원들 덕이에요. 다들 열심히 해주고 이제 같은 꿈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시방리는 처음에는 진짜 그냥 막무가내로 많이 올렸었어요. 최근 게시물에라도 나오자 생각으로 그냥 시간대별로 막 엄청 많이도 올려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성과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저희 가게로 왔다 가신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그 공감대를 좀 형성도 하고 또 다시 재방문율도 높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점점 쌓아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댓글도 달아주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점점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좀 주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네이버 쪽에도 좀 같이 하고 계신가요? 두 군데 다 조금씩 다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아무래도 무시는 못하는 부분이고 인스타는 꾸준한 업로드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둘 다 같이 밸런스 있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케팅 하실 때 그 카페 마케팅은 좀 뭐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키워드 검색도 되게 주력을 하는데 제가 이쪽에 만약에 여행을 오게 되면 어떤 걸 검색할까도 생각해 봤고 여기 왔을 때 급하게 카페를 찾을 때는 어떤 걸 검색할까도 찾아봤고 주요 그 관광지 이름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것들 아니면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아예 생소한 분들한테도 검색할 수 있는 그냥 큰 카테고리들을 좀 많이 열어뒀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제도는 거제도 여행, 그리고 거제 여행, 아니면 거제도 가볼 만한 곳, 거제 핫플, 그리고 거제도 맛집, 이렇게 좀 검색을 많이 하는 거의 한 10만 이상 되는 그 태그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럼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그런 키워드를 조금 미신 건가요? 네, 거제 카페, 거제도 카페, 이런 거를 이제 네이버에서는 키워드로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 보셨을 때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셨겠지만 가장 좀 매출과 직결되는 마케팅 활동이 있었다면은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으세요? 릴스 보고 오신 분들도 많아서 좀 특이하고 좀
생소한 그런 릴스들을 많이 좀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로 보면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여기에 바로 뭐 초콜릿을 녹인다든지 아니면 뭐 초코파이를 갖다 댄다든지 뭐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나도 해볼까? 이건 어떤 맛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조회수를 많이 올리는 그런 방법을 했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또 기획을 하신 거예요? 아이디어가 이렇게 어떻게 떠오르죠, 그런 게? 그게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직원들이랑 동료들이 제가 맨날 컨텐츠가 부족하다, 컨텐츠를 만들어봐라 이러면서 장난으로 같이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논하는 가운데 그냥 재미있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어떻게 그 바쁜 와중에도 컨텐츠도 만들고 그러시나요? 제가 이게 2년 정도 매일 한 두 피드, 세 피드 이상 올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체질화돼 버렸어요. 매출로 직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컨텐츠를 생산해야 된다는 압박감, 아닌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안 올리면 불안해요,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바빠서 못 올린다. 너무 아, 바빠서 네. SNS 못 하겠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래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셨을 때 효과를 보신 거죠? 그죠. 저는 실제로 장례식장에서도 올렸고요. 휴가를 가서도 올렸고,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성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상 저 너무 궁금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날 이제 저희 태그해주신 분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팔로우하고 그리고 그분들 이제 피드에 좋아요 눌러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태그해주신 분들 먼저 찾아가고요. 다 마케팅을 대표님이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네. 그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팔로우 수를 이제 서로 마팔하는 식으로 해서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한번 오신 고객님들을 고객으로 만드는 게 그래도 최고 쉬운 방법이라서 일단 처음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컨텐츠 작업 그 전날 찍었던 거나 그 전에 만들어 놨던 것들 이제 사진 업로드하고 그리고 아니면 릴스 할 때는 좀 오래 걸려요, 요즘에. 릴스 작업하고 그리고 스토리를 요즘에 하다 보니까 몇 개 올리는 것보다 여러 개 올리는 게 훨씬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도 빠짐없이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 올리고 이제 준비해서 이제 나가죠. 언제 쉬세요? 퇴근은 없는 것 같고 자야 퇴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스토리에 태그가 오거나 뭐 DM이 오거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대답해줘야지 이제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방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거의 보조 배터리를 끼워서 다녀요. 매출이 좀 성장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매출 성장 계기가 있으시다면은 사실 이 하이그로우를 듣고 나서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게 그때 1대1로 이야기하고 이제 코칭 받았을 때 메인 사진을 바꿔봐라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로고가 있는 오션뷰를 딱 상징하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바꿨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소통 같은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만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궁금증도 유발하고 이런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싶어지는 글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한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희도 그래서 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패키지를 또 개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좀 매출이 작년 대비 한 2, 30%는 확실히 오른 것 같아요. 저희 교육을 듣기 이전에도 매출이 또 그 점프하는 좀 구간이 있으셨을 텐데 어떨 때 확 좀 점프한다고 느끼셨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휴가철에 확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5월부터 한 9월 이럴 때가 성수기거든요. 한 10월까지. 그때는 확실히 점프하는 게 있어서 그때는 더더욱 이 투자도 많이 했고 마케팅에 더더욱 활용을 많이 했던 게 많이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그러면은 조금 미리 성수기를 좀 대비를 하시나요? 그때는 좀 더 광고에 더 투자를 하기도 하고 기대 수익에 맞는 이제 광고비를 이제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음. 투자할 때 하자라는 주의가
되었어요. 그때 작년 말고 그 재작년에는 한번 놓쳐서 그거를 이제 뼈저리게 한번 느끼고 나서 네, 성수기에 와봐라 약간 이런 태도네요. 네, 한번 맞습니다. 와봐라. 네, 이번에 데뷔하고 있을 테니까 약간 이제 이런 마인드로 또 네. 하시죠. 그럼 광고는 어디에 좀 많이 하시나요? 네이버 파워링크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작게 작게도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는. 그래서 조금 반응 좋은 것들은 꾸준히 오래 하고, 반응 안 좋은 것들은 빨리 내려버리고, 좋은 것들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새 컨텐츠만 계속 광고를 했었는데, 한 개가 좀 여러 번 보여지는 것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보여지는 것, 새로 보여지는 것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는 어떤 광고가 가장 반응이 좋으셨던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보이겠구나.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비주얼이 좋은 디저트? 음, 사진이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다 직접 찍으시나요?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저희 가게 매장 이름을 태그해서 예쁘게 나오신 분한테 가서 직접 이게 출처 남기고 저희 PD 예쁘게 담아가도 될까요? 라고 남기고 허락을 받고 이제 저희 PD에 담아오는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대리 홍보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음.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PD 올라오는 거를. 그래서 서로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저트 사진도 고객들이 찍은 사진들 그대로 또 광고 콘텐츠로도 활용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도 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촬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문 사진사도 몇 번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좀 리얼하게 잘 찍힌 일반 사진이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직접 찍으실 때도 있으세요? 네네. 어, 그래서 지금 핸드폰에 용량이 사진이 거의 한 7천 장 있어요. 찍다 보면 실력이 좀 늘지 않나요? 맞아요. 색감 조절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게 맛있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비성수기에는 이제 또 로컬에 계신 지역에 또 사시는 분들이 직접 또 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계시나요? 그 비수기에는 아무래도 반경을 좀 줄여서 집중적인 광고를 좀 더 해요. 거제도 주민이나 아니면은 저희 카페 주위로 몇 킬로 이내로만 이렇게 광고를 하는 식으로. 그리고 거제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태그, 뭐 여기 안에서 거제맘이라든지 음, 되게 이 사람들끼리만 이제 좀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그쪽으로는 비수기에 좀 광고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약간 무슨 땡땡 동이라던가, 그러니까 외지인들 네, 잘 모르는 조금 더 작은 맞아요. 키워드들을 많이 쓰시는 거죠. 네네네네. 선생님, 근데 원래 좀 사업을 하셨던 분이신가요? 아니면 이게 첫 사업이신가요? 저는 원래 옷가게를 오래 했어요. 그때는 막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냥 시장 상권에서 했었는데 점점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질화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업은 신랑이랑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엄청 많이 했어요. 7번 망하고 그런 노하우들이 점점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보셨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고객들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어떻게 그거를 전달할 때 고객들이 그 마음이나 내가 이렇게 좀 개선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던가요? 저희 지금은 계속적인 좀 트렌드에 맞춘 베이커리라든지 음, 아니면 음료 개발이라든지 이거를 좀 저희는 분기별로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살아있는 매장이다. 그리고 되게 좀 아이디어가 샘솟는 곳이고 되게 재밌게 일하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들게 해주도록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조금 더 이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뭐든지 지속적인 메뉴 개발을 하자. 그게 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 흥미를 가지게끔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밌게 했던 게 그 더치 원액을 좀 큰 용량으로 팔아보자 해서 와인병에 한번 담아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반응이 좋고 있어요. 선물용으로도 좋고 패키지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되게 끊임없이 시도를 하시네요. 일단 안 되더라도 해보자 하는 게 저희 마인드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6번 낫다.
그럼 대표님이 이제 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원래부터 온라인 마케팅을 좀 잘하셨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못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최근 게시물에라도 올려보자라는 식으로 많이 올렸었던 게 저라서 마케팅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생소했어요. 이게 계속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잘 되는 데는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까? 이런 것도 고민도 많이 해보고, 계속 그냥 시간이 겹겹이 쌓였던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시키신 거네요. 네네네. 어. 그러면 이제 대표님처럼 창업 꿈나무들 있잖아요. 아, 이렇게 카페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꿈나무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미흡한 제 경험으로는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악착 같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반 이상은 가는 것 같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 한 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카페는 커피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커피는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는 베이스를 깔고, 남들과 조금 다른 부분, 어떤 한 부분을 파고들면 좋지 않을까. 기본에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저는 그거가 진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게 경험을 이제 만드신다라는 그 멘트가 사실은 저는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카페는 네. 커피 마시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을 또 하러 가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잘 만들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좀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색다른 또 조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즌을 지금 대비하고 있거든요. 계속 발전하고 색다르고 또 다른 경험을 사러 오고 그런 거를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방리 그리고 잭잭커피의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대표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게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떨렸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재밌게 이끌어주셔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댓글에 시방리 커피 인스타그램과 또 이렇게 정보 남겨놓을 테니까 거제도 가면 어디? 시방리 커피로 많이 또 놀러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